저는 보통 이렇게 검은 콩을 요리해서 밥이랑 채소랑 같이 먹어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신장이 이렇게 빨리 나빠졌죠? 검은 콩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절대 약이에요. 어떤 질문에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작은 신호들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버티는 기관, 바로 신장 콩팥이 보내는 묵묵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스스로 아주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 건강식이라 믿었던 습관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신장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붓고 손발만 붓고 배까지 이렇게 부어서 너무 걱정됐네요. 대한신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30%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초기 만성신장병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장은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져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소결 냄새가 갑자기 너무 강하고 역해서 걱정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식사에서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이런 상태를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장이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극단적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좋다고 믿고 실천하지만 사실은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 몇 가지 잘못된 습관만 피하면 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다리가 자주 붓고 무감고 아침에 눈도 좀 붓어서 걱정돼요. 68세 김영숙 여사님, 가을 아침 진료실에 들어오신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요즘 다리가 자꾸 붓고 걸을 때 무겁고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이 조금 부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씨 때문이고 나이가 들어 그렇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몰라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여쭤보자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어요. 매일 아침은 검은 콩가루에 우유 타서 마셔요. 머리카락이랑 혈관에 좋다길래요. 밥도 항상 검은 콩 넣어서 지어 먹고요. 뭘 먹어도 좋은 것만 골라 먹으려고 해요. 신장 수치가 높고 칼륨도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신장 수치가 상승해 있었고 칼륨도 안전 범위를 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뜻이며 몇 달 전부터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사님은 깜짝 놀라며 말씀했습니다. 아니, 저는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은 콩 자체는 물론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와 함께 먹거나 쇠고기와 같은 단백질과 함께 먹거나 짠 김치와 함께 자주 먹으면 한국 분들의 식탁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조합이지만 신장에는 상당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품이 많지? 금방 사라지지도 않네. 검은 콩에 많은 인포스포루스, 우유의 칼슘과 만나면 몸에서 잘 녹지 않는 칼슘 인산염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신장에 쌓이기 쉽습니다. 또 검은 콩을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검은 콩의 높은 칼륨과 김치의 나트륨이 합쳐져 신장이 제때 걸러내지 못합니다. 쇠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단백질 양이 과도하게 많아져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많은 환자들이 나는 건강하게 먹는데요 라고 말하면서도 매일 반복하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이게 몸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신장이 더 약해졌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황금 건강 음료라고 믿는 그 조합이 오히려 여사님의 신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자 여사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고 먹었던 것이 도리어 몸을 해쳤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사님은 기한 안에 오셨습니다. 몇 달만 더 계속했더라면
신장은 훨씬 위험한 단계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식단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검은 콩을 올바르게 먹는 법, 3가지 큰 실수를 피하는 법, 그리고 신장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까지. 3개월 뒤 재진을 위해 다시 오신 여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칼륨 수치는 안전 범위로 돌아왔고 다리 부종도 사라졌으며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도 훨씬 잘 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종아리가 갑자기 너무 지나요. 오늘 저는 김영숙 여사님의 건강을 실제로 변화시켰던 방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검은 콩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신장을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3가지 음식, 검은 콩의 영양을 최대한 살리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먹는 방법, 검은 콩의 효과를 믿어 극대화해 신장 보호, 혈당 조절, 소화 개선까지 돕는 골든 조합 3가지. 5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하루 식단, 루틴 첫 일주일부터 효과를 느끼는 가장 간단한 방법. 어지럽고 머리가 지끈거려요가. 이 모든 내용은 실제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이미 검증된 것들이며 분명한 영양학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영숙 여사님께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3가지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약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사님은 눈을 크게 뜨고 제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식사만 하면 허리가 찌릿하게 아파요가.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도 나는 제대로 먹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지만 검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역시 알지 못한 채 그 실수를 매일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저는 김영숙 여사님께 직접 질문했습니다. 여사님, 검은 콩가루에 우유 타서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반년쯤 됐어요. 아침마다 한 컵씩 꼬박꼬박 마셨어요. 저는 다시 여쭤봤습니다. 식사할 때 김치나 장아찌는 매번 드시나요?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이 밥을 김치 없이 어떻게 먹어요? 혈압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다니 머리가 핑 돌아요. 그 2가지 질문만으로도 왜 여사님의 칼륨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졌는지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씩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원인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 많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2 성분이 위에서 만나면 특히 50세 이후 위산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흡수되지 않는 칼슘인 결석 같은 미세 침전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작은 결정들은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신장으로 내려가 신장이 필사적으로 걸러내야 하는 추가 작업이 됩니다. 젊고 튼튼한 신장은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든 신장은 마치 오래된 정수기처럼 과부하가 걸리면 금방 손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말해도 검사 결과는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검은 콩의 피틴산 성분을 설명했습니다. 피틴산은 항산화에 좋지만 단점은 철분, 특히 소고기에 들어있는 햄철과 딱 달라붙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은 콩과 소고기를 함께 먹으면 소중한 철분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빈혈, 어지럼증, 계단 오를 때 숨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게다가 소고기와 검은 콩 모두 단백질이 많은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단백질이 많아질수록 몸은 더 많은 질소 노폐물을 만들고 신장은 그 노폐물을
힘겹게 걸러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말하는 단백질 많이 먹으면 좋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먹는 양과 조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호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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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장 위험한 조합. 이 부분에서 김영숙 여사님이 크게 놀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이 아주 높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칼륨을 쉽게 배출할 수 있지만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칼륨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김치,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나트륨도 걸러야 하고 칼륨도 걸러야 하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느라 급격히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검은 콩밥떡이 김치를 매일 먹다가 칼륨 수치가 급상승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사님은 거의 모든 식사를 김치와 함께 드셨고 검은 콩가루에 우유를 타 마시는 습관도 반년 넘게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즉, 여사님은 매일매일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부종, 거품료, 그 모든 것이 이미 신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저는 여사님께 말했습니다.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부담을 줄여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합니다. 검사 결과는 분명 좋지 않았지만 칼륨 증가, 크레아티닌 상승, 소량의 단백뇨 이 정도라면 생활 습관만 잘 잡아도 몇 주 만에 좋아질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여사님은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태도가 회복을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사님께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50세 이상 누구라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신장보호식단의 핵심입니다. 김영숙 여사님이 왜 자신의 신장이 지쳐버렸는지 충분히 이해한 뒤 저는 바로 검은 콩을 제대로 먹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검은 콩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먹으면 혈당, 염증, 소화, 근력 전부 좋아지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조합입니다. 여사님은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의 건강을 좌우할 것처럼 집중해서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백 명의 신장 환자들에게 적용해온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3가지 방법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콩, 더스계란, 가장 완벽한 단백질 조합. 제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은 검은 콩과 가장 잘 맞는 음식은 계란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이 많지만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반면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가 떨어지고 근육 손실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 조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사님께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검은 콩밥 한 그릇에 반숙 계란 하나면 충분합니다. 신장의 부담도 적고 근력 유지에도 가장 좋습니다. 여사님은 그동안 마셔온 검은 콩떡이 우유의 실수를 떠올리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콩도스 현미 또는 통곡물 혈당 안정 신장 부담 감소. 두 번째 조합은 검은 콩을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50세 이후에는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이 신장을 계속해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검은 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현미, 통곡물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 신장과 췌장 모두 훨씬 편안해집니다. 저는 여사님께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흰쌀밥은 특별한 날만 드세요. 평소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에
검은 콩을 섞어 드시면 몇 주 만에 몸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여사님의 표정을 보니 흰쌀밥 플러스 김치의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우선한다면 이 변화는 꼭 필요했습니다. 리그루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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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루칠. 3. 초콩, 검은콩, 식초절임, 소화 개선 덧은, 식후 혈당 안정. 마지막으로 소개한 방법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정확히 활용하지 못하는 조합입니다. 바로 검은콩 식초절임, 초콩 수콩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서 검은콩 단백질을 잘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부룩하고 흡수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식초초산은 위산 분비를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한 식초는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 신장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검은 콩을 살짝 볶아 향을 내고 유리병에 넣고 현미식초 또는 사과식초를 부어 잠기게 한 뒤 5, 7일 숙성, 아침에 10-15알만 드시면 됩니다.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노고고고고고고고고고. 표정이 달라진 순간 제가 3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하자 여사님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검은 콩을 아예 끊어야 하나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우유, 소고기, 짠 김치라는 잘못된 조합만 바꾸면 검은 콩은 여전히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4-6주만 제대로 하시면 칼륨 수치 안정되고 부종도 확 줄어듭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정확히 도와주면 정직하게 회복합니다. 여사님은 오랜만에 마음이 놓인 표정으로 조용히 하지만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해볼게요, 선생님.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제 여사님의 신장은 회복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검은 콩을 올바르게 먹는 3가지 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뒤 김영숙 여사님의 표정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장이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따라하기 쉬운 하루 루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복잡하지 않고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이요. 그래서 저는 여사님 앞에 하얀 종이를 꺼내 하루 식단의 틀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은 실수하지 않으려는 듯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 아침 신장을 가장 부드럽게 깨우는 시간, 저는 말했습니다. 아침은 신장을 가볍게 깨우는 시간입니다. 광물질이나 소화가 어려운 단백질을 많이 넣으면 신장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미 검은 콩밥 1그릇, 반숙 계란 1개, 싱겁게 끓인 미소국 또는 미역국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양으로 균형 있게. 혈당이 안정되고 신장 부담은 최소화되고 몸은 깨끗한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사님은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매일 마시던 검은 콩 더하기 우유의 실수가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다는 표정이었죠. C. 오전 간식 가볍지만 절대로 건너뛰지 않는 시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침과 점심 사이 혈당이 쉽게 흔들립니다. 혈당이 출렁이면 신장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했습니다. 초콩 식초에 절인 검은 콩, 10-15알 따뜻한 물 1컵. 여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쉬지 않을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며칠만 드셔보세요. 술은 미구 두사물이 디백.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지고 속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쉬르. 점심 하루 중 가장 풍부해도 되는 식사. 저는 점심 식단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검은콩 샐러드 삶은 검은콩 덧스 방울토마토 버스 오이 덧스 상추, 발사믹 식초 덧스 올리브유 소스, 구운 닭가슴살 또는 찐 생선, 키위나 사과 몇 조각. 이 시간은 소화력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채소와 식이섬유를 넉넉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일은 설탕이 많으니 과하지 않게. 당연히 김치는 가능하면 줄이기. 과일은 김치보 기인이 굶고 우비, 이도. 여사님도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먹는 짭짤한 과자, 양념된 김, 점심 남은 김치 한 조각. 이런 게 신장에는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무염 호두 또는 아몬드 한 줌 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이 정도면 저녁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불필요한 염분 부담도 없습니다. 저녁 하루 중 가장 가벼워야 하는 식사. 저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두부, 미역, 맑은 국, 소금 거의 없이 찐 채소, 현미밥 아주 소량전은 설명했습니다. 저녁에는 단백질과 무기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밤새 쉴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신장 활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여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신장이 쉴 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속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진료가 끝날 무렵 저는 말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건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지속입니다. 그리고 아래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먹은 것을 간단히 기록하기, 부종, 소변, 피로감 변화를 체크하기, 4주 후 다시 검사하기. 여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솔직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신장 완전히 좋아질까요? 저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의 70%만 지켜도 수치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정확히 도와주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회복합니다. 여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을 나서는 여사님의 뒷모습은 처음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희망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겠죠. 몸은 늙어도 회복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